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를 들으면서 저는 역시 올해도 빠짐없이 그의 가증스러운 위선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먼저 이 추념사의 4가지 대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최명신 장군을 예찬을 했습니다. 장군 묘역은 8평짜리다. 그런데 사병 묘역은 1인당 1평짜리다. 8평짜리 장군 묘역을 마다하고 1평짜리 사병 묘역에 묻힌 장군이 있다. 다름 아닌 최명신 장군이다. 그는 자신이 장군이 된 것은 사병들의 죽음 때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하면서 최명신 장군을 예찬을 했습니다. 최명신 장군이 누굽니까?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 맹호부대 사단장. 그러면서 주월 한국군 총사령관을 같이 역임한 인물.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의 상징적인 인물 최명신 장군. 최명신 장군이 얘기하는 사병들의 죽음. 그가 장군이 되는 데에 피와 거름이 됐던 5,000명의 한국 병사들의 희생자. 한국군 5,000명이 왜 베트남에서 죽었습니까? 호찌민이가 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일으킨 베트남 전쟁, 국제 공산주의 혁명가 호찌민, 그 전쟁에 참전한 이 미군에 대한 증오 때문에 문재인은 1975년에 월남전에서 미군이 패망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라고 자신의 책에 썼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공표한 책에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1975년 문재인이 느꼈던 희열, 미군은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리영희 교수의 전망이 맞아떨어진 것에 대한 희열, 이것을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 느닷없이 그 미군과 함께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주월 한국군의 총사령관 최명신 장군을 갑자기 예찬을 하는 기가 막힌 모순과 위선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월남전의 패망의 희열을 느꼈다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돼서 베트남을 방문해서 호찌민 전 주석의 거소를 방문했을 때는 호찌민은 베트남의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또 호찌민을 극찬하고 존경의 염을 표했습니다. 그랬던 인물이 갑자기 문재인의 뇌에는 한국군, 월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은 미군의 용병으로 가서 쓸데없이 피를 흘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죠? 이번 제가 먼저 이 3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의 갑작스러운 변신, 왜 이런 것인가? 또 하나의 변신이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보수 포용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애국에 관한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이념의 시대는 이제는 아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함께 어울려 있다. 대통령 후보 때 촛불 집회에 나서서 썩은 보수를 불태워야 한다라고 선동 발언을 했던 문재인. 아니, 우선 저런 말들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함께 어울려 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 두 사람의 위대한 보수주의자의 역사는 완전히 지워버리고 없습니다.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19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의 요란한 여러 행사에서도 이승만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김구만 있을 뿐입니다. 아니 그래놓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수의 역사적 정통성과 뿌리를 공격을 해놓고서는 지금의 시대에는 보수 진보의 이념의 시대가 없다. 보수와 진보가 같이 어울려 있다라고 대국민 거짓말을 저렇게 해대고 있습니다. 저는 왜 문재인의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변신이 나오는 것인가? 지난 4.3 보궐선거 때 통영과 창원에서의 사실상의 패배, 이 패배에 문재인도 나는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내색을 하지 않을 뿐.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표 또는 이 개혁적 보수 이런 쪽으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외연을 넓혀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식의 갑작스러운 변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문재인의 이중성, 표변, 표리부동. 그가 왜 진정성이 없는가를 제가 2번 대목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서는 6.25 한국전쟁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사회를 맡은 KBS 아나운서가 나레이션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10대서부터 60대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노무단, 한국전쟁 때 활약을 했던 민간인 노무단, 그리고 여성들이 자원 입대한 여성 해병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언급한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굴한 유해들, 66년, 68년 만에 전사한 지 66년, 68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6.25 참전용사 3사람,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된 그 3사람의 유족들에게 국가유공자 수여식을 하고 또 추념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 김혜수 씨가 낭독한 20살 때 남편을 잃어버리고 신혼 때 남편은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전사를 했는데 유해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70년을 세월을 남편을 기다리면서 지켜서 현재 구순이 된 김할머니의 사연,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배우 김혜수 씨가 대독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6.25 한국전쟁에 관한 이벤트로 오늘 현충일 추념식을 장식을 했는데 제가 분노하는 것은 이런 비극, 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비극과 인생의 고통, 그리고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는 18만 위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6.25 전사자들, 이런 민족적 비극이 왜 생겼습니까? 북한 김일성 공산집단의 적화, 야욕, 남침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런 비극의 원인에 관해서는,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에 관해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추념식을 지켜보는 젊은 세대가 한국전쟁에 대해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가증스러운 위선. 정말이지 그렇게 전사자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 싶고, 또 배우 김혜수 씨가 편지를 대독할 때는 김정숙 여사는 뭐 눈물도 닦는 또 이런 무슨 제스처까지 보였습니다. 그 부부에게 저는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 때문에 생긴 비극이라는 것을 한 번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래서 그런 적화야욕으로부터 이 조국과 국민을 지킨 우리의 산화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들의 유언, 그들의 유산은 여전히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 그들의 유언을 지키는 일이다. 이런 식의 언급을 대통령이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5.18 유족회장이 문 대통령과 함께 여러 일행과 함께 같이 헌화하고 묵념하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아니, 국립현충원에는 어떤 사망자도 묻혀 있습니까? 5.18 사태 때 투입돼서 무장 저항 세력에게 살해당한 한국의 국군들, 경찰, 이런 사람들도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공권력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순직한 공수부대 병사들, 경찰관들, 그들의 죽음을 초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무장저항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무장저항 세력의 유족들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5.18 유족회장이 왜 거기서 헌화를 합니까? 5.18 유족회가 왜 보훈의 대상입니까? 이런 기가 막힌 가증스러운 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식은 탁현민의 또 기가 막힌 이벤트 능력이 10분 발휘된 한바탕의 또 하나의 이벤트였습니다. 제가 이 문재인의 가증스러운 위선 빼고 제가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서 가장 좋았던 대목 하나, 제가 좋아하는 소프라노 신용옥이 부른 비목 노래.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수없이 많은 비목 노래 중에서 오늘 신용옥의 비목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가슴을 울렸습니다. 1960년대에 발견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어느 이름 모를 무명용사의 돌무덤에 꽂혀있던 비목. 그러니까 일종의 나무 십자가죠. 옆에 있는 나무를 깎아다가 무명용사의 돌무덤에 세운 비목을, 그 비목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헌시에 곡조를 붙인 가곡 비목. 오늘 신용옥의 비목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감사합니다.